여기 보시면 1번은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기억하세요. 판매 목적. 일단 평균법은 기초재고와 기중의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가 별도의 구분 없이 판매된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제품의 기말재고가 과소계상되면 이익잉여금이 과대계상된다는데 앞에 잠시 좀 봐주세요. 요거를 좀 응용하시면 돼요. 우리 물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그랬죠? 후입선출법이 크다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매출 원가와 나머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지금 기말재고가 과소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익잉여금도 과소예요. 반대적인 건 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 빼놓고 나머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크면 이익이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되면 이익은 과소 계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니까 뒤에도 과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섞어 쓴다 그래서 무슨 법이요? 혼합법. 그래서 쟤 때문에 틀린 거예요. 개별법.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에 두 가지 있었죠.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솔직히 요거예요. 원가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 안 하고,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비정상적 붕괴 이렇게 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뭐 대변에 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제공품이 될 수도 있고 원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적요 몇 번이요? 8번. 타겟정 대체.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번 자본.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요런 종류 나오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로 가세요. 계정과목 및 조교등록 가면 여기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미교부 주식. 그럼 그냥 여기 가서 컨트롤 F 치면 뜨잖아요. 근데 미교부 주식은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저걸로 하세요. 컨트롤 F로 쳐서. 딴 걸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대손충당금. 우리 대손충당금 나오면 기억하셔야 될 거 있죠?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두 가지 언제 나누어 쓰는지 꼭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매출 채권이 원래는 50이었고요. 대충이 18만 원이었대요. 근데 거기 보시면 15만 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써먹겠죠? 넉넉히 있을 때는 대손충당금으로 다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써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전기의 회수. 그래서 우리 전기의 대손 나오면 무조건 요거라 그랬어요. 무슨 충당금이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10,000원만큼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단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죠? 21만 원이죠. 그러면 21만 원이 그러니까 4만 원이 21만 원 되려면 얼마 부족해요? 17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저기예요. 어디냐면은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 네,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 회수하면은 무조건 대손충당금입니다. 그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 나오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유형자산 그러면은 일단 비유동자산이에요. 1년 넘고 형태가 있어야 되고 영업에 써야 되고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익이 효과 또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짐으로 해서 일정한 효과라던가 이익 창출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정액법이란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져오는 건 자본적 지출입니다. 우리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돈 버는 행위예요. 그래서 요거에는 뭐 증축, 내용연수 증가, 뭐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장치 설치, 용도,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행위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에는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는데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왜 이래? 차량 유지비. 그래서 결론은 2번 맞아요. 돈 버는 행위들은 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도 유형자산인데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 가서 치세요. 여기 있잖아요. 토지. 그래서 유형자산 맞아요. 그래서 헷갈리면 머리로 풀지 마시고 그냥 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감가상각 나오면 항상 두 가지예요. 절세가 아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지문에 뭐 체계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대부분 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냐면 다른 거 없고요. 이게 다 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감가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떨어지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딴 거 없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요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형.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재료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재료는 전량 투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이 없어요. 네, 완이 없으면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왜 이래? 16. 왜 이러냐? 한번 꼬이니까. 이거 있었죠? 제공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품품 수량.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초가 1000개, 착수가 5000개, 기말이 2000개, 그러면 완성은 4000개. 그래서 완이 4000, 그 다음에 말이 2000, 초가 1000 해서 몇 개 나와요? 5000개.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그랬죠. 잘 안 외워지고 암기가 중요하다고. 근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외워야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구조긴 합니다. 구조 자체가. 다음에 7번 원가 행태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원가 행태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오랜만에 다 정리를 해드리면 변동비, 고정비 있고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위당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랑 준고정비 있어요. 그래서 준변동비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준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래서 얘는 무슨 형이라고도 하냐면 계단형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안 풀었네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5번 안 풀고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5번은 요거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정책의 변경하고 무슨 변경 있다 그랬죠? 추정의 변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옛날 거부터 고친다 그래서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나 대손 등이고 전진법. 그 다음에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중대한 오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 그래서 중대한 오류 나오면 이거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써드렸어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해서 얘는 자본이에요. 300번대는 대부분 다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으면 900번대. 그래서 900번대가 영업 외예요. 그래서 적을 시간 드릴게요. 적어 보시고. 그래서 결론은 몇 번이세요? 3번이에요. 중대한 거는 단기 영업외가 아니고 자본 처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죄송합니다. 5번 빼먹었었네요. 요거 4줄. 특히 위에 게 더 잘 나와요. 밑에 거는 위에 거보다는 덜 나옵니다. 위에 게 한 2-3번 나오면 밑에 거 1-2번 나올 정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죄송합니다. 7번까지 풀었죠? 이제 8번.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세요. 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보조 부문. 요 파트도 은근 잘 나옵니다. 보조 부문 배부 방법에 3가지 있었는데 시험 보기 전에 그거 꼭 연습하세요. 직접 배부법하고 단계 배부법 계산하는 거. 그래서 직접 배부가 있고 단계 배부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배부 있죠.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해.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그 다음에 계산은 복잡. 이거 잘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은요. 일단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원가를 오로지 제조 부문 맞고요.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원가를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순서 나오면 무조건 단계예요. 그래서 순서 나오면은 단계라는 거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원가.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이 있죠. 이 파트에서는 무조건 하나는 나옵니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제조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완산량,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하고 기말 제공품이 중요하죠. 거기 1번 보시면은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작업별로 맞아요.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 맞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있으므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속. 정답은 2번이세요. 우리가 실무에서도 그렇고 그 예정 계산이라는 걸 하죠. 요 예정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해요. 예정 또는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이유가 뭐죠? 예상은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은 신속성입니다. 실제는 정확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금액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상하는 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월별 계절별로 제품 단위당 원가가 변동하게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요 정상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예상할 때에는 뭐 날씨가 어떻든 이런 거는 빼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날씨에 따라서 매출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그리고 이거는 아시겠지만 T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총 나오면은 짧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총, 단기제품, 그 다음에 기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10,000원, 기말이 20,000원, 그 다음에 제품은 기초, 단기. 하나로 안 나오면 두 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에 기말.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시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보시면은요, 일단 거기 보시면 저기 매출이 아니지, 기초 제품이 60,000원, 그 다음에 기말이 30,000원, 매출이 270,000원.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24, 여기도 24, 그러면 여기는 25. 그래서 정답 1번. 그래서 이런 T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가셔서 되도록이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요,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장 범위. 특히 3번 4번 잘 봐두세요. 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건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도 옳지 않은 거죠. 대안 설명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맞아요.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고, 이거 개인과 법인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고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래서 요거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시험에 잘 내는 이유는 딱 봐도 어느 정도 감은 오시죠.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 대상. 그래서 과세라는 게 세금 내는 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끼리 짝지어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상품권하고 뭐 주식, 뭐 채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수표, 어음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주공급. 우리 간주공급에 네 가지 있죠. 자가, 개인, 그 다음에 사업, 폐업. 그 다음에 자가공급은 또 세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면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그래서 얘는 세금계획서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일단은 거기 보시면 1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그러면 폐업하면은 간주공급 맞아요. 직원의 결혼 선물, 요거 잘 봐두십시오. 직원한테 주는 거 얼마까지 된다 그랬어요?
이거 외우세요.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 했으면은 4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 돼요. 오버한 만큼은. 그거 좀 잘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3번 자기한테 쓰는 거 면세 사업 여기 있죠 면세. 그래도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트럭은 괜찮아요. 항상 문제는 승용차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용은 괜찮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저기 뭐냐 머리 쓰고 있는 게 그 회사들에서 비싼 차 끌고 다니니까 이제 색깔을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